지금 비트코인을 사면 1800년대 맨해튼 땅을 사는 것과 유사하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입했다. 총 보유량이 얼마입니까? 10만 개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 8월 25일 날짜인데 이걸 왜 지금 보여주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자산의 관점에 대해서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사면 1800년대 맨해튼 땅을 사는 것과 유사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은 결국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에서의 대장주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뭡니까? 디지털 세상에서의 하나의 어떤 사이버 맨해튼에 있는 한 블록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전적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만약에 1800년대에 사고 있다면 나한테 단기적으로 물어봤을 때 이걸 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안 판다라는 거죠. 안 판다. 자, 근데 비트코인은 빅테크가 가진 모든 것,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과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얘는 기업이 아니고 제품의 위험도 없고 글로벌하고 탈중앙화되어 있다. 단순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회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하면서 어떤 부채죠. 부채를 발생시키면서 얘네들은 비트코인을 비투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5만 달러부터 계속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비트코인 사람들은 떡락이라고 많이 빠져나갔지만은 얘는 계속 여기서 매집을 했던 상황. 그리고 지금 본인들이 매입했던 가격보다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왔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뭐 다 양전을 한 거죠. 이미 뭐 평단은 2만 얼마대이긴 하지만 여기서 잡은 것들도 다 이제 거의 다 양전을 했다는 겁니다. 양전이라 하면 플러스 수익률로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맞죠?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세상은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봅니다. 혹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국 통화가 방어가 안 되는 국가들, 엘살바도르라든지 아니면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런 애들이 비트코인이나 혹은 뭐 이오스나 이런 거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자국 통화가 방어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말인 즉슨 무슨 말이냐? 나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자산 하나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왜?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 현재도 지금 인플레이션 초입 부분에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모든 소비자 물가라든지 아니면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돈을 많이 찍으면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예전에는 당연한 이론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국가가 나서서 엄청나게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율이 잘 올라오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상승 추이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자, 지금 보시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건데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셨던 것도 한데, 금리랑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랑 그 다음에 테이퍼링이랑 이런 것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기 때문에 자산 시장에 위험한 거 아니냐 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올해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단순히 테이퍼링이랑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자산 가격 자체는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상대적. 그래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건 인플레이션 구조에 의해서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정말 핵심적인 자산군만 빼놓고는 가격이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니 인플레이션이 많이 오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 이런 것들도 다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목적.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금리도 엄청나게 올려야 되고요. 금리.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산이 계속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산군 자체가 이러한 중심적인 핵심적인 거 있죠. 그러니까 코인으로 따지면 비트코인, 대장주 같은 놈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놈들, 이런 애들 빼놓고 최후에는 정말 유망한 종목들 몇 개 빼놓고는 다 몰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오면은. 어떤 소득의 개념으로 물가 상승이나 자산 가격에 상승하는 그 퍼센트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의 초양극화가 됩니다. 오늘은 제가 좀 무거운 얘기를 좀 하는데요. 왜 세일러가 비트코인만 사는지, 왜 비투를 하는지 초양극화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어떤 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계층이 떨어져서 중층도 계층이 떨어져서 하층은 오히려 최하층이 아니고 최하층이 개념이 없어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층이 많이 만드는 이 다이아몬드 구조가 정말 어떤 이상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떤 양극화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면 이 상층부를 세금으로 인해서 중층으로 떨구고요. 그 다음에 하층은 이 복지세라는 명목으로 올리고요. 그리고 중층은 여기서 한 단계 내려주면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평등이에요. 자, 그러면 이 순간에 가장 이득을 보는 구조는 어디냐? 바로 여기 위에 있는 최상층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부의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해지면서 생각보다 오히려 평등해지겠죠. 맞나요? 그럼 이 여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종의 왕족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고대 중세시대나 이런 쪽에 왕족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에서도 서울이면 강남이겠죠. 강남에서도 위쪽에 반포, 그 다음에 잠실, 그 다음에 압구정, 청담, 그 다음에 이런 쪽, 그리고 용산 이런 쪽, 서울숲 이런 쪽, 그런 데가 되겠죠. 비싼 곳들. 자, 그러면 이게 이러한 경제적인 구조 혹은 투자에서의 그 구조 자체를 그대로 한번 코인으로 한번 들고 와보자고요. 어디에요? 뭐가 될까요? 그럼 당연히 비트코인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맨해튼에 비유를 하면서 알짜배기 땅의 블록을 구입하는 것과 같다. 얼리하게 구입하는 것 같다. 왜? 비트코인 한 개가 지금은 굉장히 비싸 보이지만 6천만 원 정도죠 지금. 엄청 비싸 보이지만 강남 아파트 혹은 주식을 크게 사서 배당금으로 수익을 버는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보다 비트코인 한 개 사는 게 훨씬 더 진입 비용이 싸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세일러는 비투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구조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이클일 때는 올해가 상승장일 경우에 사이클이 어떤 발생을 하면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더 가격이 상승률이 높지만 추후에는 이 알트코인들 중에 살아남을 알트코인은 별로 없고 결국에는 꾸준하게 삼성전자처럼 올라가는 거는 비트코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이클 세일러의 지론이고 저의 지론과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봅니다. 항상 알짜배기 그리고 최상층이 좋아하는 재테크 상품은 무엇인가? 자산은 무엇인가? 이런 에셋에 대해서
최고의 에셋에 대한 개념에 있는 것들을 수집하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에셋을 살 돈이 없는 거죠. 큰 뭐랄까요, 강남 아파트를 살 돈이 없는 거죠. 그러면 강남 아파트를 사기 위해 거기보다 좀 싼 곳들이 상승률이 더 높을 것 같은 애들 샀다가 팔아서 강남 아파트를 사는 걸 목적으로 해야지, 이 이외의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산다고 해서 나중에는 얘네들보다는 결국 이 중심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똑같아요. 일본도 엄청난 그 버블 이후에 버블이 꺼진 상황에서 도쿄의 중심지는 결국 살아남았거든요. 도쿄 안에서도 그 중심지 이거 똑같이 우리나라도 간다고 보고, 이거를 자산 전체에다가 엮는 거예요. 뭐 미술품이 됐든 주식이 됐든 그 다음에 뭐 코인이 됐든 이런 것들, 뭐 시계가 됐든 아니 뭐 명품이 됐든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짜, 그리고 최상층이 좋아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 얘네들이 좋아할 만한 자산은 어떤 거냐, 여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일단 첫 번째 목적이고, 여기가 만약에 짰더니 나의 현재 자산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2순위 혹은 3순위 정도로 짠 다음에 이걸 통해서 상승을 한다 해서 이걸 결국 가는 것, 이것이 나의 인생에서의 재테크의 시작과 끝이다 라고 방향 설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